네, 동력학 5주차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 5주차에서 다룰 내용은 병진운동계의 적분 법칙, 첫 번째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는 3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분 법칙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용어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용어는 많이 들었을 그런 용어인데 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은 힘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P라는 점이 P' 점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미소변이 dr 벡터만큼 움직였을 때 이것에 의해서 이 힘이 한 일량을 우리가 힘 F와 요 미소 변이 벡터 dr 벡터를 내적한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1점에서 2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힘과 미소 변이를 내적한 값을 갖다가 1점에서 2점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적분함으로써 그 일량을 1에서 2까지의 일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W 1에서 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1점에서 2점까지 가는 동안에 힘 F가 발생시킨 일로 정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힘과 이 변이가 내적이 되므로 이 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갖게 되면은 그 값은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양의 값뿐만 아니라 음의 값도 가질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 곱하기 거리로 차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힘 곱하기 힘은 보통 차원이 뉴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는 미터라고 그러면 뉴턴 메타. 이것을 우리가 단위로 주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주울은 1뉴턴 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과 움직이는 변이가 만일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이는 변이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면은 수직인 벡터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힘과 움직임 변이가 수직이면 한 일의 양은 0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일의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힘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각각의 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력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움직이는 동안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중력에 의해서 질량 m인 물체가 발생시키는 중력에 의한 힘, 즉 자중은 마이너스 mg j 해트가 되겠습니다. j 해트는 플러스 y 방향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자중이 마이너스 mg j 해트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정의에다가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일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의 정의에다가 힘에다가 그 자중 마이너스 mg j 해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소 변이는 움직이는 동안에 이 1에서 2로 움직이는 동안에 이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X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dr이라는 벡터는 dxi hat 플러스 dyj hat라고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내적하면은 i hat 벡터와 j hat 벡터가 내적한 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돼 버리고, 여기 dyj hat 벡터와 마이너스 mg j hat 벡터가 내적하게 되면 j hat하고 j hat가 내적하면 1이 되니까 그 결과가 dy만 남는, 그래서 마이너스 mg dy가 되고, 이제는 적분 변수가 y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1에서부터 2까지 갈 동안에 y의 변화를 이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y1과 y2로 이렇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수를 적분한 거니까 상수 적분하면 마이너스 mg의 y가 되고, 그게 y1에서 y2까지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mg y1 빼기 y2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질량 m인 물체 작용하는 힘 자중이 한 일량 1에서부터 2까지 1지점에서 높이가 y1인 1지점에서 높이가 y2인 2지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한 일량은 mg y1 빼기 y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중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위쪽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데로 움직이게 되면 중력이 한 양은 힘의 방향과 움직인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일의 양의 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체가 만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인다면 한 일의 양은 음의 값이 되겠죠. 이 수식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듯이 이 중력이 한 일량은, 즉 자중이 한 일량은 처음 위치에서의 y값과 나중 위치에서의 y값,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와만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종류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힘을 보존력이다. 한 일의 양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와만 관련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부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힘은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 스프링이, 강성이 K인 스프링이 있고요. X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 스프링을 여기 이 위치에서 변형이 없는 위치라고 했을 때, 이 변형이 없는 위치로부터 이렇게 잡아당긴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래서 잡아당겨서 A1의 위치에서부터 출발해서 A2까지 갈 때, 그러니까 1 위치에서 2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 위치에서의 이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이를 x1이라고 하고, 이 위치에서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을 x2라고 했을 때, 임의의 위치에서 이 스프링이 발생시키는 힘은, 스프링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왼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x 강성 곱하기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고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하는 힘은, 발생시키는 힘은 마이너스 kxi 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r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r이 x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dxi 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와 dr 미소적 변이 벡터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일의 정의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는 i 해트하고 i 해트하고 내적하면 1이 돼 버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kx dx가 되죠. 그러니까 하한과 상한이 x1과 x2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x를 적분하면 2분의 1 kx 자승이 되니까 2분의 1 kx 자승에 여기 x2와 x1을 집어넣으면 이런 값으로 1의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위치에서 2 위치로 움직인다면 x1보다 x2가 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x1보다 x2가 크니까. 즉 1 위치에서 2 위치 동안을 움직이는 동안에 움직임은 오른쪽으로 발생했는데 힘은 계속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1의 양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스프링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일치하면 양의 1을 한 것이고 그리고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반대면 음의 1을 한 것이다. 이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프링이 힘이 한 일도 처음과 나중 위치에만 관련이 있죠. 1 위치에서 2 위치에서의 x1 값, 2 위치에서 x2 값하고만 1의 양이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다. 그래서 스프링 힘도 보존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앞에서 또 다루었던 힘으로 만류 인력이 있었죠. 자, 여기에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와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만류 인력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극좌 표기를 이용해서 이 r 방향 그리고 이게 세타 방향, 반경 방향, 원주 방향 이렇게 놨을 때 d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움직여 갔을 때 d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반경의 크기가 dr만큼 늘어났다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갈 때 요 미소 변이 벡터는 요 값은 r d 세타가 되고 요 값은 dr이 되니까 dr이라는 미소 변이는 r 방향으로는 dr만큼 그리고 세타 방향으로는 r d 세타만큼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과 미소 변이 벡터를 정의에 1의 정의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이러한 값이 되겠죠. 여기서 2r하고 2세타하고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이 돼버리고 2r하고 내적했을 때 1이 되니까 요 값들만 남아서 이런 값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r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r1에서 r2까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값이 이러한 값으로 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류 인력의 경우도 여기서 보듯이 처음과 나중에서의 r 값만 관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서의 반경 값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힘도 만류 인력도 보존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력을 받는 물체가 바다 위를 다니는 배가 있겠습니다. 배는 부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력은 알키미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부력에 대한 그 공식을 찾아냈죠. 그래서 알키미데스의 원리라고도 불리우는 그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력의 크기는 그 부피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물체가 잠긴 그 유체의 밀도에 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중력장 안에서는 중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rho vg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y1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y2라는 위치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밀도가 rho인 유체 속에 잠겨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력의 이 물체의 부피가 v라면은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상단 방향으로 rho vg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rho vg 그리고 상단 방향이니까 j 해트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dr은 x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dxi가 되고 y 방향으로는 dyj가 되는데 이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x도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는데
요 항은 이 앞에 있는 j 해트와 i 해트가 곱해지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이 뒤에 있는 것만 j 해트하고 j 해트하고 내적하면 1이 되니까 로 vg dy만 낳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y1에서 y2까지. 그래서 그 결과를 적분하면 로 vg y2 빼기 y1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력도 처음과 나중에 y값에 의해서만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y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력도 보존력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결과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중력이 한 1, 양은 mg y1 빼기 y2, 1 위치에서의 높이 y1, 이 위치의 높이 y2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고, 스프링 힘이 한 1양은 2분의 1 kx1의 자승 빼기 2분의 1 kx2의 자승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고, 만류 인력이 한 1양은 r2분의 large g, large m, small m 빼기 r1분의 large g, large m, small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부력에 의한 그 일의 양은 rho vg y2 빼기 y1이다. 이렇게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이 힘들이 전부 다 보존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존력을 갖는 힘은 그와 상응해서 보존 에너지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에너지를 이 보존력들이 한 그 힘에 의한 일의 그 형태로부터 이 보존 에너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한 일의 형태로부터는 보존 에너지를 mgy라고 정의하고요. 스프링 힘이 한 일의 형태로부터는 보존 에너지를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고, 만류 인력이 한 일에 의한 이 형태로부터는 보존 에너지를 마이너스 스몰 r분의 large g, large m, small m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부력이 한 일의 이 형태로부터 부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는 마이너스 rho vgy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 형태들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보존력이 한 일의 양은 1 위치에서의 보존 에너지 빼기 2 위치에서의 보존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보존 에너지와 보존력과의 관계는 이 보존 에너지를 그라디안트라는 것을 취해서 그라디안트 U를 취하게 되면은 그라디안트의 여러분이 캘큘러스에서 배운 그 수학적 표기가 되겠는데, 그라디안트를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보존력, 벡터를 얻어진다. 그래서 이 그라디안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캘큘러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캘큘러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은 그라디안트 양은 이런 식으로 보존력이 다시 얻어진다. 그래서 원래 중력에 의한 그 자중의 양, 그리고 스프링 힘, 그리고 만류 인력, 그리고 부력의 힘들이 보존 에너지로부터 그라디안트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전부 보존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존력이 그러면 아닌 힘은 어떤 힘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2를 표시할 때 이 꼭대기 위에다가 위첨자로 C자를 표기한 것은 이 C자가 보존력을 영어로 conservative force라고 부르기 때문에 conservative force가 한 일량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WC 이래서 2 이렇게 표시한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자, 그럼 보존력이 아닌 그런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를 P라는 일정한 힘으로 밀어 가지고 이 물체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이 일의 위치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힘이 한 일의 양은 힘은 일정한 크기고 움직인 거리는 이게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기 위치까지 돌아올 동안 한 일의 양은 그 정의에다가 그 일의 정의에다 집어넣으면 p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p 값 곱하기 움직인 거리 2파이 r이 되겠습니다. 힘 곱하기 거리가 일의 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2파이 r p가 됩니다. 원래 위치에서 출발해서 자기 위치로 돌아왔을 때 보존력이라면은 그 보존력이 한 일의 양은 0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이 추력이 한 일의 양은 0이 아닌 값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 아닌 이런 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보존력이다. 영어로는 non-conservative forc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추력이 대표적인 비보존력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비보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세 앞에서 이렇게 추력으로 밀 때 얘가 이 추력이 한 일의 양이 2파이 r 곱하기 p라고 그랬는데요. 얘가 이렇게 미는 동안에 만일에 이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위에서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면은 그러면 이 평면도가 되겠죠. 이거를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마찰력, 움직이는 동안의 마찰력은 이 수직항력 곱하기 동마찰계수가 되겠죠. 수직항력은 이 물체의 밑으로 자중이 작용하게 되는데 자중의 크기가 mg가 되니까 mg하고 같으니까 수직항력은 mg가 되고 동마찰계수는 μk니까 마찰력이 μk mg만큼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μk mg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 마찰력이 한 일량은 움직인 거리 2파이 r 곱하기 마이너스 μk mg가 되겠죠. 마이너스 μk mg.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 2파이 r μk mg다 하고 이렇게 얻어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왔지만 그 한 일량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 마찰력도 비보존력이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힘들 중에는 보존력이 존재하고 비보존력이 존재합니다. 비보존력들은 상응하는 에너지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오직 보존력들만 그것에 상응하는 보존 에너지들을 갖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한 정의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각각의 힘들,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한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적분 법칙을 첫 번째 적분 법칙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적분 법칙을 우리가 일과 에너지 법칙 또는 일과 에너지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의 정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가 1지점에서부터 2지점까지 움직일 때 그 궤적을 따라서 1지점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그 힘이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를 그 궤적 좌표계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작용하는 힘은 물체 작용하는 힘은 Ft, Et hat 플러스 Fn, En hat 그래서 접선 방향 성분과 법선 방향 성분을 갖습니다. 자, 움직이는 거리 이 미소 변이는 항상 ds, et hat가 되죠. ds, et hat. dr은 항상 ds, et 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 hat하고 en hat하고
내적한 건 0이 돼버리니까 얘하고 내적한 것만 남기 때문에 즉 FT, DS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궤적좌표계에서의 운동방정식을 나타내 보면 첫 번째 운동방정식이 접선방향 운동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질량 곱하기 접선방향 가속도 V 다트죠. 그것이 접선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이게 첫 번째 궤적좌표계에서의 첫 번째 운동방정식이었습니다. 근데 DT분의 DV는 체인으로 쓰게 되면 DS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S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DT분의 DS가 바로 뭐냐면 이게 V죠. V, 속력입니다. 이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S인데 그 S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속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FT라는 이런 식이 얻어지죠. 그런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DS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MV, DV는 FT, DS라는 식이 얻어지고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왼쪽은 V에 대한 적분이니까 V1부터 V2까지가 되고요. 오른쪽은 S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S1부터 S2가 되는데 여기 나타난 이 표현이 바로 앞에서 구했던 1의 양이죠. 1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의 양이에요. 요걸 적분하는 건 쉽죠. V 적분하는 거는 2분의 V 제곱이 되니까 정리하면은 좌변은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됩니다. 오른쪽은 요건 바로 W1에서 2까지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자, 요 모양을 갖다 우리가 요거를 1과 에너지 법칙 또는 1 에너지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형태로부터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용어를 하나 더 정리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이 형태로부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이용해서 정의돼서 그것을 K2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1지점에서의 속력을 이용해서 정의되는 1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K1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K2 빼기 K1은 W1에서부터 2까지다 하는 이런 식으로도 이 위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1이라는 그 내용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또 보존력이 하는 일의 형태로부터 보존 에너지라는 용어도 정의를 했고 또 요 지금 에너지 법칙으로부터 등장하는 요 형태로부터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 양이 아니라 이렇게 적분 법칙을 통해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등장하는 이런 항들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 또 보존 에너지 등으로 그렇게 용어를 정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그 내용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요 K1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 K1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이 지점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그동안에 한 일량이 W1에서 2까지죠. 그 힘이 한 일량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에 더해주면은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1지점에 K1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W라는 2를 해주면은 K2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차원과 일의 차원은 서로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같아야 서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르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힘 빼기 속도, 힘 빼기 1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과 운동 에너지는 서로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차원이 같기 때문에 일의 차원이
뉴턴 메타였죠. 여기는 이 운동 에너지는 여기 지금 보면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근데 그 두 개를 정리해 보면 뉴턴 메타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의 차원이나 서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원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이 공식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원래 궤적 좌표계를 이용한 운동 방정식, 접선 방향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것을 적분해서 일 에너지 법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은 적분을 할 때 우리가 거리를 따라서 S를 따라서 적분을 했죠. 이 일을 할 때 S를 따라서 적분을 하면서 운동 방정식을 S를 따라서 적분을 해서 이 식이 얻어졌기 때문에 이 식은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속력이 등장하고 이 일에서는 그 움직인 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속력과 거리가 나타나는 식이다. 원래 운동 방정식은 가속도와 힘이 나타나는 운동 방정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거리와 속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식은 어디에 쓰는 게 좋으냐면은 거리의 정보가 주어지거나 요구되는 문제에 쓰게 되면은 좋다. 속력이 주어지거나 요구되는 그런 문제에도 써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 일 에너지 법칙이 유도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첫 번째 운동 방정식과 이 일 에너지 법칙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동등한 내용인데요. 얘를 적분해서 이걸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쓰일 때는 이미 이렇게 적분을 해서 여기 등장하는 건 속력과 움직인 거리 등이 이 식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또는 요구되는 정보가 힘이 속력이나 거리일 때 이 식을 일 에너지 법칙을 쓰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운동 방정식 자체를 쓰는 것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힘은 이 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을 하지 않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궤적 좌표계에서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궤적의 수직인 방향이 법선 방향이죠. 그게 FN이라는 힘이었는데 이 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에너지 법칙하고 법선 방향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식과 더불어서 법선 방향 이 궤적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을 갖다가 함께 사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법칙과 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법칙은 운동 방정식의 반쪽짜리하고 동등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상관이 없죠. 일 에너지 법칙하고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정식 대신에 이걸 쓰고 그리고 법선 방향 힘이나 이런 걸 구하라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방정식을 써서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 그런 예제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를 풀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 일 에너지 법칙이 등장하는 용어들 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일 에너지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풀이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 예제들을 주로 쭉 다루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예제들을 이 에너지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예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함께 풀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5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